네, 상대방을 이해하며 싸울 일도 없고요. 그리고 네. 세상을 통해서 더 많은 시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통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나꼴의 소통 아카데미의 정경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네. 자, 먼저 화면을 통해서 주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통 리더십, 대기업 취업 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네, 깔끔하네요, 오늘 주제가. 네, 취업 시장 예. 변화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대기업들 올해 취업 분위기, 채용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지나요? 네, 뭐 조금의 변화가 있죠. 아무래도 채용 규모가 좀 줄어드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대기업 취업과 관련돼서 이제 자기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연동해서 네.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그 대기업의 연봉을 한번 좀 현황 뭐 여러 가지 이제 현황 중에 연봉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확실히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가 연봉 인상률이 6.8% 이상 굉장히 높은 갭이 증가율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게 좀 이게 좀 잘 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공기업 같은 경우도 뭐 연봉이 13.5% 이상, 뭐 중소기업, 외국계 기업 한 1.6%에서 3% 미만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대기업 연봉을 2013년도에 보게 됐을 때 한 3,6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소기업은 한 2,400만 원 정도. 그래서 좀 갭이 좀 있죠. 그래서 대기업 아무래도 이제 더 몰림 현상, 쏠림 현상이 더 지원 현상이 더 집중되겠다 이렇게 보는데 신입사원들 이제 평균 스펙을 좀 보니까 연령은 한 27.3세. 그리고 평균 학점을 보니까 3.67 정도, 4.5 만점에 3.67 정도. 그리고 평균 토익 점수가 397점. 좀 높게 나왔네요. 근데 면접 배점의 비중을 좀 보면 조직 적응력이 한 23%, 업무 관련 지식이 22%, 적극성, 창의성이 각각 21%에서 1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들은 좀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자기 소통과 연동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네. 뭐 솔직히 얘기해서 구직자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 대기업이잖아요. 예, 아무래도 뭐 복지도 좋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연봉도 높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대기업들이 원하는 어떤 구직자들의 스펙 좀 알아볼까요? 네, 보통 이제 대기업 취업 같으면 5가지 정도 요소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째 이제 학교 학점 토익 그리고 취업 마인드 기타 스펙 이렇게 5가지를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이제 스펙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확대가 됐던 건 학교 학점과 토익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현대 기아차 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학점을 좀 중요시해서 이제 선발 채용을 좀 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SK 같은 경우는 토익을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대기업 차별로 이렇게 좀 약간 스펙의 중심축이 좀 달랐었는데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또 봐야 될 거는 취업 마인드에 있어서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식이 좀 충분하고 더불어서 취업에 대한 의지가 좀 확고했던 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을 충분히 했던 분들은 상당히 좀 합격 비율이 좀 높았다. 이것들은 좀 굉장히 우리가 좀 좋게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인성하고 역량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보통 인성은 이제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인성 그리고 이제 타인적인 인성, 환경적인 인성. 그래서 개인적인 인성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얼마만큼 성실하냐 그리고 얼마만큼 자신감이 있느냐 이 부분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봤다라는 거고요. 타인적인 인성으로는 사교심, 얼마만큼 이제 친교의 친밀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환경성에 있어서는 환경적인 인성에 있어서는 이제 그 사람이 얼마만큼 도전 정신이 있나. 그래서 사실 요즘에 이제 인성과 역량에 있어서 개인적인 어떤 인성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신다면 어느 정도 이제 대기업 어떤 스펙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요즘 이제 취업 트렌드에 대해서 말할 때 대기업 취업으로 이제 직행하는 것이 사라지고 백조족이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백조족이 뭔가 이런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참 취업과 관련해서는 참 유행어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저번 주에는 제가 취업 유예 기간부터 시작해서 뭐 오늘은 이제 백조족 이렇게 나왔는데 이 백조족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완행열차를 타겠다는 겁니다. 이제 대기업 가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70만 명 중에 들어갈 수 있는 한 3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했던,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 좀 안 됐던 케이스 같은 경우 일단 중소기업을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2, 3년 경력을 쌓는 거죠.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경력직. 사실 이제 대기업들도 요즘 수시 채용이라고 해서 낚시 채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쪽 같은 경우는 전체 직원 선발의 40% 이상이
경력직 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볼멘 소리가 많이 나오죠. 열심히 키워놨더니 대기업으로 다 뺏긴다. 저는 뭐 잠깐 이 부분들에서 제 개인적인 사견이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부 측에 좀 개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좋은 인재들이 중소기업을 좀 이렇게 좀 강화시키고 확대시키는 부분들에서 자꾸 이직을 해버리면 대기업 이제 편중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조족이라는 거는 경력을 쌓다가 이제 대기업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것들이 전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도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의미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작년 말부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를 주시로 해서 블라인드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뭐 일종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 어떤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면접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블라인드 전형은 뭐 실제로 외국에서도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저희 나라도 뭐 실제로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력 부분은 진짜 보겠다라는 거고 그 사람의 인성을 보겠다라는 건데 아예 출신 대학을 보지 않는 거고요. 학점이라든가 기타 이제 뭐 토익이라든가 이런 라이센스 자격증을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 기아, 글로비스 같은 경우가 이제 블라인드 전형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신사업 아이디어로만 이제 전형을 보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직종과 어떤 그런 자신이 일하게 될 직업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만 가지고 이제 선발을 하겠다. 그래서 오로지 실력으로만 뽑겠다라는 거죠. 요즘 뭐 고졸 채용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맥락인데 정리를 하면 변화하는 대기업의 어떤 채용 트렌드에서 첫 번째는 출신 학교 학점 기재란을 점점 폐지를 하겠다. 물론 이제 아주 지금 시작 단계, 기초 단계입니다. 뭐 이것들은 이제 확대가 된 건 아닌데 아주 유의하면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약자를 좀 배려하기 시작했고 신사업 아이디어 등으로 이제 서류 전형을 대체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뭐죠? 스티브 잡스를 딱 떠올리면 뭡니까? 본인이 개발자라는 건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획자입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모바일에 이제 믹싱을 하는 거죠. 퓨전을 하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계속 인문학적 소양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퓨전, 이제 믹싱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다양한 소통들을 인문학적 소양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스펙보다는 인성과 창의성을 준비하는 것들이 오히려 대기업 어떤 지원하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대기업 채용하고 소통이 무슨 상관이 있나 했는데 네. 듣다 보니까 이제 좀 빠져들고 있어요.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대기업 포함해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목표일까요? 목적일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목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목표를 생각을 좀 많이 하신다는 거죠. 예, 예. 목적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나의 삶의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고민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직장보다 직업이 중요한데, 너 회사 어디 다녀? 그러면 뭐 삼성 다녀, 나 현대 다녀. 그러면 그 만개 혹은 뭐 다양한 그 직업, 직무가 있을 텐데, 그 삼성을 다닌다는 이 백그라운드 하나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네. 제가 유의미한 자료를 하나 말씀드리면 대기업 신입사원들이 1년 안에 퇴사율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두 분 생각하시기에. 정말 여러 개 해가지고 막 100대 최고의 기업들이죠. 네. 들어갔을 때 1년 안에 몇 프로가 퇴사할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네. 그렇게 열심히 들어갔는데 나오고 싶을까요?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20% 미만 아닐까요? 네. 10%나 20%? 네. 제가 생각할 때는 20% 정도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20%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의외로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퇴사를 합니다. 근데 그 퇴사 이유가 뭐 특별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직무적성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했다라는 거죠. 네. 제가 저의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일단 첫 번째 기업이 외자기업, 두 번째가 대기업, 세 번째가 벤처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중소기업도 다녀보고 대기업도 다녀보고 외자기업, 공기업만 빼고 다 다녀본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억을 주든 2억을 주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 직업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서 제가 잠깐 미국의 매슬로라는 심리학자의 5단계 인간 5단계 욕구설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람은 5단계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생리적 욕구, 먹고 마셔야 되죠. 두 번째는 안전 욕구, 뭔가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애정 욕구, 소속 욕구가 있고요. 최상위 욕구 2가지가 뭐냐면 존중 욕구와 자아 실현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부분에 급여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궁극적으로 내면을 깊이 들어가면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 자신이 인정받는다고 느꼈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대기업 취업 중요합니다. 가고 싶죠.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을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했을 때 급여는 좀 작더라도 굉장히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겁니다. 우리 박정훈 MC님이 몇 번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제 업종, 직종 변경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30살 이전에 다른 직업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의 행복 만족도와 그 전의 행복 만족도가 비교를 한다면 극단적으로 몇 점 차이가 나시나요? 10점 만점에. 궁금한데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한 9점 이상 차이 나죠. 우와. 9점 이상은 좀 심한 것 같은데. 예. 10점 만점에? 그때는 1점이었고 지금은 10점이에요? 예. 그때 일했던 회사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40대로서 두 아이를 키우는 한 사람의 가장으로 또 남편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청년 구직자들이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는 부모의 부담 때문에 취업을 빨리 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부모의 기대를 응대하기 위해서 취업을 굉장히 길게 준비합니다. 왜? 오로지 대기업을 가면 우리 엄마가 좋아하니까, 우리 아빠가 좋아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자신의 진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의 의미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콜링, 영국식 표현으로는 콜링이라고 합니다. 부르심, 소명과 사명, 즉 뭐냐면 자신이 태어난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대기업 취업과 관련돼서 오히려 직장에 대한 부분은 직무 중심에 대한 부분에서 자기소통을 좀 먼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걸 할 때 가장 행복한지 이 부분을 점점 찾아 나가시면서 그건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차이가 대략 한 50만 정도 됩니다. 네. 예? 중소기업과 뭐 많이 차이 나면 뭐 그 이상 되겠지만 평균 50만 원을 본다면 1년에 500만 원, 1년에 500만 원을 봤을 때 10년이면 5천만 원. 20년 해야 1억 조금 차이가 나는 갭입니다. 근데 그 1억 때문에 내가 그냥 직무 좀 하나 되려고 대기업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치열한 자기소통을 통해서 좀 취업에 대한 부분들을, 직업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의 삶에 대한 부분에 연동을 줘서 이렇게 좀 준비해 나가시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행복주의가 좀 높아지면서 자신의 삶의 가치도 좀 높아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취업과 관련해서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정말 네. 취업을 하려면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자기하고 소통해야 되고 또 기업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기업과 소통해야 되고 정말 소통이 중요하네요. 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오늘 정경호 선생님과 함께 소통 리더십 정경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